서서히 파괴되는 가족을 잃어가는 독을 탔다든지. 아하. 와, 그게 다 썩어요. 치매는 분명 두려운 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해서 건강한 뇌를 지키십시오. 명사수 강승걸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병 없이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것, 그게 이제 모두가 꿈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로망입니다. 네네. 만약에 내가 이 병만큼은 안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치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힘들고, 그리고 가족을 잃어가는 본인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치매만큼은 안 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이상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단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죽음보다 두려운 병, 치매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 왜 생길까요? 치매는 종류마다 원인이 다른데요. 네. 치매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이상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정상적인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병입니다. 네. 집에 쓰레기가 쌓일 때마다 매번 배출을 하는데 네.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박스 같은 건 괜찮아요. 좀 쌓여도 음식물이 그게 다 썩어요. 그렇죠.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렇습니다. 배출되어야 할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신경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 혈관 질환, 이제 뇌졸중, 뇌출혈 이런 질환이 왔을 때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오는 치매고요. 네. 이제 알츠하이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오는 그런 치매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70대 남성인데 경도 치매 환자셨고 왼쪽 사진은 비슷한 연령이신데 경도인지 장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 측두엽하고 두정엽 부위가 좀 검게 이제 피질이라 그래서 바깥쪽 부위가 이제 좀 빵빵하게 뇌가 차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곳이 이제 뇌가 위축된 것이고요. 그것에 비해서 왼쪽 사진은 그런 게 없이 좀 뇌 피질이 이렇게 잘 차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보통 뇌 손상이 오면은 부위별로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지 않나요, 교수님? 그럼 알츠하이머 기준 두정엽과 측두엽의 손상이 오면 어떤 증상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날까요? 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환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네네.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감각 신호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감각이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공간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좌우 구분을 잘 못한다든지 읽고 쓰고 또 계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두엽은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억력에 관여를 하고 언어 기능 또 청각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합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면 망상, 환청, 우울증 이런 것들의 정신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요. 네네. 어제 그제 제가 봤던 분인데 치매 환자 이제 할머니를 며느리가 돌보고 계신데 이 할머니가 피해망상이 좀 심하세요. 네. 그래서 자기 음식에 독을 탔다든지 아하. 나를 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적대감을 갖고 때로는 막 공격적으로 되시기도 하고요. 공격적이라고 하면 이제 며느리를 뭐 때린다거나 네. 위협한다거나 예, 심하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치매가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되게 서서히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데 치매까지는 아니고 치매 전에 이제 정상도 아닌, 네. 그러니까 정상보다는 나빠졌고 치매는 아닌 상태가 있거든요. 네네.
요거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 기능이란 기억력을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기억력뿐만은 아닙니다. 인지 기능은 기억력 말고도 시간을 어림하는 능력이랄지 장소를 찾아가고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랄지 네네네. 공간 감각 능력도 중요한 인지 기능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인지 기능 중에 하나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단어를 많이 쓰는 것. 네. 이런 이제 말의 유창성이나 단어 사용 이런 네. 것들도 인지 기능입니다. 이름을 잘 얘기를 못 하시고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 저거, 뭐 이런 식으로요. 대개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에 1년에 그 환자분들의 10%가 매년 치매로 진행된다고 10%요? 봅니다. 적진 않네요. 네. 10%. 와. 실수, 예를 들어 최근 일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예. 아니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사람 이름이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실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치매 의심을 하시면서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네. 그게 이제 인지기능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신경인지 검사, 뭐 인지 검사 내지는 이제 쉽게 그냥 치매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내가 뭐 문제가 많은지 아니면 이제 옆에 가족들이 체크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합니다.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걸 캡처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산해 갖고 6점 이상이면 치매를 의심을 하고 6점 이상이요? 네네. 왜 찌꺼기 쌓이는 게 문제라고 아까 하셨어요? 그걸 안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이상 단백질 요게 이제 쌓이지 않고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이제 우리 몸에서 뇌에서 배출되고 청소될 때가 있는데 그게 잠을 잘 자면 청소가 잘 됩니다. 숙면이요?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아주 그 밤에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깊이 자던 것이 맞아요. 수면이 약해져서 응. 24시간 하루 동안 분산이 됩니다. 어. 밤잠은 짧아지고 중간중간 깨고 얕아지고 또 낮에 또 졸립고 그래서 맞아요.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너무 이제 잠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잠에 아주 강박적으로 집착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불면증이 오히려 심해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중에 예. 낮에 눈 감고 있거나 낮잠을 자면 야간에 수면 욕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뇌에서 수면 부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밤잠이 약해지고 또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밤에 주무셔야 될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눕거나 애써서 잠을 청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요거를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